네, 반갑습니다. 대전 대화초등학교 교사 김상현입니다. 어, 이제 로켓 배송 연수를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해서 또 배우려고 하시고 또 어떤 선생님 나누는 걸 보면서 어, 이런 자리를 어떻게 마련이 될까 했었는데 저도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5월에는 바이브 코딩을 좀 테마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제도 김광렬 캡틴님께서 되게 잘해주셨지만 이제 기초, 심화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 3부작의 첫 번째를 맡은 사람으로서 선발투수로서 좀 부담이 큽니다. 네, 선생님들과 좀 재미있게 시간 가지려고 준비를 하였으니까 좀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해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연수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네. 연수 화면이 보이신다면,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연수 오른쪽 위에 제가 주이즈 로켓 0512라고 해서 오늘 5월 12일이잖아요. 이렇게 단축 URL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패들렛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재미나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놓치시더라도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좀 자세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 자료는 좀 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혼자 자습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지금 연수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혹시 다 접속이 되셨을까요? 네. 연수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가장 먼저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연수는 붙여넣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들 프로포트를 좀 직접 타이핑하시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연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붙여넣기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 좀 유용한 키가 키보드에서 윈도우즈랑 V키를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클립보드가 같이 나와 있는 창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최근에 클립보드들을 볼 수 있어서 붙여넣기 하다가 뭐 아까 복사했던 것들을 사용하기가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연수할 때마다 항상 안내드리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문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원고를 눌러 보시면 제가 오늘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GEG 연수를 진행하다가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입력하고 나서 그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시간에 좀 설명할 내용들을 제가 원고로 정리해 놓았는데 이 원고는 좀 필요하시면 좀 보셔도 되고 네, 이렇게 준비했다는 점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GEG에서 또 구글 지크협에서 같이 준비한 그 그리와 롬의 재미나이 탐험대라는 도서가 있는데 여기도 재미나이 바이브 코딩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연수가 바이브 코딩 기초인데요. 우선 원고를 보면서 초반 부분 간단하게 짧게 설명만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연수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브 코딩은 우리가 엄밀한 논리 설계, 즉 우리가 코딩에 대한 전문적인 원래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거 없이도 생성형 AI와 대화하면서 느낌대로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 프롬프트를 처음부터 세세하게 입력할수록 원하는 산출물을 얻기가 유리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AI 코딩 툴의 발달로 AI가 자율성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주는 것이 오히려 선생님이 알고 있는 초심자 기준으로는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앱이 고도화되고 이제 코드가 복잡해지면서 코드 리뷰를 하는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이때는 이제 코드가 길어질수록 하나 집어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오늘 연수는 바이브 코딩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완벽하게 작성해야 되는 부담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보자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이제 바이브 코딩을 경험했고 이 방식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원하는 내용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하나씩 고쳐가는 거. 이거를 한 번에 여러 가지 고치려고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도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면 좀 의욕을 좀 잃게 되고 또 갈수록 이제 작업량이 쌓이니까 점진적 개발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쳐지지 않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팁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AI를 병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창을 두 개 띄워서 코딩을 계속 진행하는 창과 코딩 중 막히는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질문하는 창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미나이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상태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내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의 답변을 이제 만드는 코드를 이제 바꾸라는 것을 이해해가지고 갑자기 코드를 막 바꿔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창에서 코딩과 질문을 섞어 하는 것보다
별도의 창에서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느끼고요. 나중에 클로드 코드 같은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이용하실 때에는 그때는 한 창에서 질문하셔도 이제 클로드 코드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멀티모달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큰 보담이 좀 될 수 있는데요. 코드의 원본 파일이나 문제가 일어나는 장면을 캡처하거나 이런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또는 코드 HTML 문서를 직접 올리거나 콘솔 화면이라고 해서 F12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오류, 작동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이러한 것들을 캡처해서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 바이브 코더는 문제를 파악한 능력이 생기기 전이라서 좋은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쉽게 잘 안 될 때에는 직관적인 이미지 등을 재민이한테 올리면서 이거 왜 안 돼? 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AI의 문제점을 찾아가는 것이 좀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본 개념은 아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는 프론트 엔드고 또 하나는 백엔드입니다. 프론트 엔드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고 직접 조작하는 이런 화면을 말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버튼, 뭐 이렇게 생김새 이런 것들을 말하고 구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백엔드는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어떤 동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뒷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론트 엔드만 동작하는 앱을 만들어 보고 이거는 일회성 상호작용이나 정보 전달에 가까워서 이 정보가 저장되지 않아요. 그냥 쿠키에만 저장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엔드까지 동작하는 앱을 만들면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자료를 검증하거나 또 회원 가입을 할 때도 우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게 실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조한 다음에 저한테 로그인 권한을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조, 검증 등을 할 수 있는 복잡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배포는요, 제작한 웹페이지를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과정인데 이게 공개되고 누구나 쓸 수 있어야지 비로소 이제 웹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 초보자들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나이티가 날 수 있는데 초보자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파일 대신에 바로 가기를 USB 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배포를 안 하면 딱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지만 누구나 작동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배포를 해보아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이라는 내용은 제미나이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사용량이 많이 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AI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지루해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첫 번째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은요, 저희 반 학생들과 함께 제미나이를 코딩한 것을 제가 넬리파이로 배포한 거예요. 배포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넬리파이가 학생들 계정에서 열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억지로라도 제 계정을 줘서 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좀 진행하고자 일부러 이렇게 하였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게임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냥 너희들이 이 제미나이로 게임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예제해주고 처음에는 알까기를 만들어 봐 라고 코딩만 첫 번째 입력한 다음에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비트 음악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보드를 입력하는 제대로 좀 괜찮은 만듦새가 생겼죠. 이렇게 바로 탈락하는 좀 제 피지컬로는 좀 어려운 게임입니다. 또 아이들의 조금 이제 관심사가 좀 드러나는 게임인데요. 쿠킹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 좀 놀랐어요. 위에 이제 치즈 미트라고 해서 메뉴가 나오면 이 빵이나 고기 같은 재료들을 이용해서 햄버거나 요리를 만드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빙하면 성공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시간이 대여하는 게임인데요. 이런 게임을 선생님들께 먼저 보여드리기 시작하는 이유는 저희 반 아이들도 사실 전문적인 지식 없어도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만드실 수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이제 작동이 되시죠. 이렇게 누구나 작동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배포라고 하는데요. 이 배포 과정까지 오늘 다룰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저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단순한 프론트엔드 웹페이지를 넬리파이를 통해 배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은 넬리파이가 뭔지 아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제미나이에 한번 들어가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접속이 다 되셨을까요? 네. 처음에는 빠른 모델 대신에 뭐 프로 모델 같은 거를 토큰이 허용하는 사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오늘 양해를 구할 부분은 오늘 이런저런 코딩을 하다 보면은 토큰이 조금 다 소진되어서
사용량이 초과됐다고 하면서 이제 초기화됐으니까 당분간은 이 모델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모델을 하향시켜서 사용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제가 자료를 좀 충분히 남겨 놓았으니까 추후에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이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프롬프트를 준비해 보았어요. 자, 여기 프롬프트 예제 01번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네, 프롬프트 예제 01번이 무작정 따라하기 01의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기 01번에 점 3개를 누르시고요. 게시물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 주소가 있는데요. 이 주소는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실제 배포한 화면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이대로 이걸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개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쭉 드래그 해주세요. 쭉 드래그 해주시고요. 쭉 드래그 해주시고 이렇게 메모장에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에 붙여넣은 코드를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한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저 대상을 설정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홈페이지 첫 화면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어라고 썼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나올 구성을 이렇게 썼어요. 현재 시각, 오늘의 시간표, 로컬에만 작동하며 매일 초기화되는 루틴 할 일. 이 로컬에만 작동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로컬에만 작동한다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버와 연동되지 않고 프론트엔드만 동작을 해서 그 핵상이 기기에서만 정보가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쿠키처럼요. 그리고 침감 용소를 드롭다운을 골라서 기록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직접 기입하는 할 일 체크박스 메모장 그리고 간단한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문제, 세 문제를 매일매일 내주는 창이 필요해까지만 썼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클래스 툴, 띵커벨 등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홈페이지 화면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어. 구성은 다음과 같아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세분화했어요. 현재 시각은 NC N분을 크게 나오게 옆에 있는 법까지. 오늘의 시간표, 매일 시간표는 다음과 같음이라고 해서 원래는 표나 데이터 형식을 줄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대충 썼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하기, 이거는 루틴이죠. 가정통신문 내기, 시간표 보고 책상 서랍 정리하기, 자투리 독서하기처럼 제가 매일매일 하기 귀찮은 잔소리들을 썼어요. 그리고 자, 층감 용소. 층감 용소를 타이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창. 옛날에는 좀 유행하던 거였는데 요즘에 좀 사라진 지 오래됐죠. 그래서 아침밥에는 뭐 이런 아침밥 같은 도서들에도 좀 남아있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기입한 할 일 체크박스. 메모장은 완료 시 할 일이 사라지게 해줘. 그리고 간단한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문제, 세 문제를 매일매일 내주는 창은 정답 오답을 알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하단 링크는 클래스툴 띵컵의 블루킷으로 만들어져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UR을 정확히 쓰는 이유는 이렇게 어떤 링크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 UR을 직접 써주지 않으면 제미나이가 검색해서 알아서 맞추기 때문에 좀 의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UI는 포근하고 귀여운 스타일을 만들어야 하고 넬리 파일로 배포해서 학생들 각 시작 기기의 시작 페이로 지정할 수 있도록 HTML 문서 한 장을 끝내줘.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준비한 프롬프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들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써보시겠어요? 예를 들어 5학년을 바꾼다든가 시간표를 지금 바꾼다거나 해도 괜찮아요. 이거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하는데 도구에서 캔버스로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 눌러보겠습니다. 자, 물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과정만 복사하셔도 좋습니다. 복사되는 동안 먼저 저희 프롬프트 창에서 그 헤들렛 창에서 제가 준비한 이 웹주소를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배포한 대시보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나와 있고요. 시간표는 제가 지정한 대로 화요일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약속이 있고 나만의 할 일이 있어 한번 적어볼까요? 연수 성공적으로
마치기, 설거지하기, 분리수거하기. 네, 이런 것들이 제가 할 일입니다. 네, 그리고 신감용수 마음일기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마음. 오늘 열심히 연수를 준비한 저를 칭찬합니다. 자, 문제도 한번 틀려볼까요? 15. 네. 자, 한편 오른쪽에서는 열심히 코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링크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클래스 툴, 팅커벳, 블루킷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패들렛 주소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주소입니다. 주이즈 로켓 0512입니다. 지금은 패들렛에서 무작정 따라하기에 하단 프롬프트 예제 01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지금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어느 정도 속도를 감안해야 되는지 조금 알기 어려워서 네, 따라와 주시는 분들 계신다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조금 속도를 맞춰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생님들 혹시 대시보드 완성되셨을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과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선생님들과 저와도 차이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미나이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제 익숙해지셨겠지만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또 정확하게 동일한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죠. 시간표 정보가 그대로 똑같게 나와 있고 루틴도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와 있고 또 나야 할 일과 빼기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말할 것이 있다면 좀 일을 요구하면은 좀 디테일하게 고쳐주기도 하는데 지금은 오늘의 목표가 일단은 배포하는 것까지 목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간략하게라도 배포를 먼저 해놓고 조금 더 심화된 학습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선생님도 혹시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드셨다면 공유 버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공유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공유와 콘텐츠 복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공유 버튼을 누르면 캔버스용 공유 가능한 공개 링크라고 해서 제미나이 도메인으로 시작한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도메인을 먼저 복사해 볼게요. 자, 여기 복사가 되셨다면 크롬 창이나 시크릿 창을 여신 다음에 한번 이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겠습니다. 어때요, 선생님들 만족스럽게 나오시나요? 그대로 나오신다면 선생님들 복사를 이미 잘하신 거예요. 나오신 분들 혹시 귀찮으시더라도 손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네. 네,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대시보드가 등장이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제미나이 도메인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짜 코딩을 했다, 배포를 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넷리파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이것을 한번 배포해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조금 전에 이 창으로 돌아와 주시겠어요? 이 창으로 돌아오시면 공유 아래 콘텐츠 복사라고 창이 보이실 거예요. 콘텐츠 복사라고 창이 보이실 겁니다. 클립보드에 복사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메모장을 하나 켜주세요. 자, 메모장을 하나 켜보겠습니다. 비화면이죠. 그리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복잡한 코드들이 복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메모장을 켜기 위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코드 복사하는 것까지 잠깐만 기다려 드릴게요. 여기 부분이 오늘 활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만 코드를 복사하시는 동안 코드를 보겠습니다. HTML 문서로 되어 있고요. 파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한 번씩 훑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은 어떤 부분이 이거 주석이라고 하는데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리한테 설명을 주는 거예요. 자, 귀여운 손글씨 느낌의 폰트를 사용했고 배경 색깔이 이런 코드이구나. 그리고 체크박스 애니메이션이 있다. 또 중간중간에 이모지들을 이런 식으로 직접 넣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사까지 되셨다면은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파일 형식을 우리가 고칠 거예요.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고쳐주시고요.
파일명을 지금 처음에 자동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독타입 HTML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저랑 천천히 한번 쳐보실게요. index.html index.html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잘 저장이 되었는지 봐야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index.html 인터넷 문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동해보면 다른 창인 이 경로가 우리 C 드라이브 로컬인데도 HTML 문서가 아까 우리가 본 것과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HTML 문서를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홈화면에 넣기 위해서는 이거를 내 컴퓨터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자, 얘들아 여기 들어간 다음에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홈화면에 추가해 라고 말을 해야겠죠. 혹은 첫 화면을 만들어 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새로 만들기 폴더에서 학생 대시보드라고 해보겠습니다. 학생 대시보드. 자, 만드셨다면 이 폴더 안에 index.html을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셨을까요, 선생님들? 혹시 지금까지 따라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채팅 등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템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신 걸로 알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대시보드 창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창을 제가 내가지고 바이브 코딩 창에서 여기 패들렛에서 여기 넬리파이라고 링크가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되는데 요즘에는 구글 문서가 저도 아까 러버블을 검색하다가 좀 놀랐는데 이름이 넬리파이인데 실제 도메인 넬리파이가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넬리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은 창이 뜨셨다면 이번에는 사인업을 해서 선생님들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인업 위드 구글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이걸로는 로그인이 안 될 거예요. 자, 왜냐면 이게 도메인을 제가 열지 않아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좀 긴장해가지고. 김, 퍼스널, 비너. 자, 웹앱. 중요한 거 아니니까 바로바로 쓰겠습니다. 자, 오늘 GG 로켓이라고 쓰고 눌러보겠습니다. 자, skip this step for now를 누를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여기서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서 이 창으로 오겠습니다. 자, 넬리 파일을 선호하는 이유는요. 메인 화면을 가보시거나 자, 메인 화면을 보시거나 하면은 여기서 프로젝트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조금 전에 만들었던 학생 대시보드 파일 보이시죠, 선생님들? 그 대시보드 파일을 끌어서 여기로 가주시면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넬리파이에서 우리가 선생님들과 제가 이제 넬리파이를 배포를 하는 이유는 쉽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학생 대시보드에서 끌어서 업로드 유형 파일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약간의 시간이 걸린 다음에 바로 여기서 도메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제가 만든 행복 대시보드 창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배포가 되었네요. 항상 이렇게 할 때는 한 번 더 시크릿 창이나 다른 브라우저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로컬에서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크롬 브라우저 게스트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지금까지 배포되셨으면 박수 한 번만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권정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큰 어려움은 없으시죠? 네, 지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만드신 대시보드를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다면 상장물을 올려봅시다에 지금 이 URL을 그대로 한번 올려주시면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좀 용기를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서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대시보드를 사용했지만,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했지만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선생님들마다 어레인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자,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일은 제미나이에 프롬프트를 한번 붙여 넣은 다음에 배포까지 해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한 과정을 우리가 짧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에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네,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오, 수학 풀기 타자 연습하기. 네. 샘플 문제. 칭찬 기록장. 또 어레인지가 됐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세세하게 보시면 자, 여기 프롬프트를 세세하게 보시면 어떤 링크를 넣을지 또는 어떻게 시간표를 작성할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바꾸신다면 충분히 선생님들만의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거를 이제 추가하라고 하고 아침마다 이제 공책을 주기보다 이렇게 패드를 열어서 너희들 체크할 거 하고 너희들 할 일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무작정 따라하기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될까요? 네, 두 번째는요. 구글 드라이브 파일과 연동해서 외부 파일을 넣어서 기능하는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이 파일에는요. 사용한 그래픽 소스가 이모지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더 어려울 것 없는 그런 프론트엔드에서만 동작하는 그런 소스였는데요. 이제 외부 소스를 조금 이용해 볼게요. 자, 무작정 따라하기 2번에서는요. 구글 드라이브 파일과 연동해서 외부 파일을 넣어서 움직이는 웹페이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시보드 화면에서 새로운 창을 다시 열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프롬프트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당신은 초등학생용 교육 외국어 전문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프론트엔드가 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썼고요. 리코더 연습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컨셉은 이제 아이보리 배경과 부드러운 색이라고 써놓았고요. 핵심 기능에서는 듣기가 가능하고 녹음 기능이 돼야겠죠. 그래서 녹음 기능은 일단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서 유튜브에 있는 음원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코더 운지표를 사용해서 리코더 운지표 이미지를 보여주도록 하였어요. 자, 그 대신 외부 라이브러리 없이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이동하도록 제가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대로 프롬프트 입력해 볼게요. 게시물 편집으로 가셔서 쭉 편집으로 가실 수 없죠. 선생님들은 죄송합니다. 게시물 열기를 하셔서 쭉 복사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캔버스 프로 모델을 선택하시고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6분의 선생님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복사를 되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원고에 대해서 원고 내용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툴이 좋냐는 질문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클로드의 성능이 좀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코덱스, GPT 코덱스 업데이트 모델에 따라서 좀 평가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근데 클로드는 유료 요금제를 사용해도 토큰 소모량이 너무 많아서 빨리 사용한 게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초보자가 쓰시면은 얼마 좀 썼다 보면 굉장히 우수하긴 한데 좀 쓰다 보면은 다 됐다고 하고 좀 쓰다 보면 다 됐다고 해서 흐름이 좀 많이 끊깁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이제 러버블을 좀 추천드려요. 러버블을 추천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DB까지 환경을 쉽게 구성해주기 때문에 뭐 어떤 아이들끼리 한 기록을 점수 남기기, 수리 남기기 같은 거 할 때도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은 프롬프트를 각각의 툴에 넣어보면서 선생님한테 맞는 툴을 찾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의 연수의 방향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요. 실습 중에 선생님들이 무료 계정을 쓰시는 경우에는 AI 모델 성능이 일시적으로 하향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개별적인 리뷰나 즉각적인 오류 해결 지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동일한 프로프트를 써도 선생님들과 저의 결과물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선생님들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졌나요? 아마도 좀 구체적으로 사용한 부분, 즉 이제 리코더 이제 색깔 톤, 노란색의 색깔 톤과 칭찬 스티커 체크판, 그리고 녹음 시작과 연습곡 듣기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녹음 시작을 눌렀을 때 우리가 액세스를 허용하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녹음이 되는 거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제미나이 상에서의 한계는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이 코드 창에서는 완벽하게 작동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코드에서 좀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문제를 수정하는 과정 또한 바이브 코딩의 일종이기 때문에 리코더 온지표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 우리가 아까 입력한 프롬프트를 보시면 첨부된 이미지에 뜨도록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둘도 지금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동영상 플레이어, 동영상 설정 중에 외부에서 재생을 제한하는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고쳐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프롬프트 2로 가셔서 이 운지표 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모달창에 이러한 이미지 넣어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근데 이 이미지가 일단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이 이미지는 이렇게 누르면 제가 구글 드라이브 전체 보기로 넣어놓은 소프라노 리코더 운지표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한번 넣어달라고 복사해서 요구해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낯선 용어가 나와요. 운지표 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모달창에. 자, 리코더 운지표 보기라는 건 이 버튼을 말하는데, 모달창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눌렀을 때 나오는 작은 창을 우리가 모달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팝업 창이 뜨는 것이 아니라 이 창 안에 있는 새로운 창을 모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달, 버튼, 컨테이너 같은 용어들은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재민한테 물어보시거나 상호작용하면서 조금 익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공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것을 그대로 넣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표가 만들어져 한번 볼게요. 왜 안 나올까요? 자, 제가 이걸 할 때마다 좀 느끼는 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좀 같이 겪어야 되니까 이렇게 누르고 문제표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 라고 한번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안 나오면은 제가 마지막에 한 이제 연습장 파일을 한번 공유해드리면서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이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은 선생님들과 연수를 좀 원하는 대로 끝마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구글 드라이브 이미지를 받아 넣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구글 드라이브보다는 파일을 첨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현재는 선생님들이 파일 첨부하는 과정까지 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혹시 선생님들도 혹시 운지표까지 성공하셨을까요? 성공하신 분 한 분만 손 좀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 연수가 이제 한두 분이라도 손들거나 이제 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 네.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전히 유튜브가 문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인 리코더 연습장 프롬프트 3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역시 제가 드라이브에 mp3 파일로 넣어놓은 파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게시물 열기로 가셔서 쭉 복사해 볼게요. 비행기와 나비아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연습곡으로 바꿔서 듣기 닫기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는 연습곡 듣기만 있었죠. 자, 근데 들었으면 닫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듣기 닫기로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켜넣기 하시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진행되는 동안 오늘 커리큘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 리코더 연습장 프롬프트죠. 이거 다음에는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 구글 시트와 데이터를 연동하는 걸 간이 백엔드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 과정 살펴보기는 실제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대화를 제가 하나하나 저장해서 누적 기록해 나왔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바이브 코딩 툴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똑같은 프롬프트 써놨는데 제미나이로 할 때 러버블로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따가 시간이 허락하면 그것도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리지 한번 볼게요. 제발. 좀 빠지긴 하지만 이렇게 음원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미나이로도 배포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정책이나 구글 드라이브 환경에 따라서 이게 항상 작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넬리파이로 배포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니까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정상적으로 안 나오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되겠죠. 지휘님이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는 경우에는 이 상황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복사한 다음에 아니면 이 창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오실 거예요. 이 오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캡처해 주시고 이런 화면으로 나온다라고 출력해 주시면 조금 더 유의미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일단은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게시물 열기 누르셔서요. 이제 내 의도를 설명해야겠죠. 내 리파일을 통해서 이거 누구나 연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 인덱스 파일 안에 소스를 통합해주고 문지표, 음원 파일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외부 소스 링크를 적절하게 바꿔줘.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한번 시행착오를 거쳤을 때는 재미나이 상황에서 이렇게 캔버스에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걸었을 때랑 외부에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걸었을 때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이동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따가 넬리파이에서 안 됐을 때 콘솔을 눌러보시면 해결될 수 있으니 이 과정을 할 때까지 잠시만 저를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는 사이에 선생님들 시간이 금입니다. 자, 오른쪽에 패들렛에서 무작정 따라하기 3번에서 자, 원본 시트의 4번 만들기 링크 요것만 혹시 한번 복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4번 만들기 링크. 네. 해서 이렇게 저의 좀 마음이 담긴 학생들 명단과 함께 사본이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좀 만들어졌네요.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 리코더 온지표가 다시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이게 이따가 올라갔을 때 사라졌는지는 조금 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콘텐츠 복사. 클립보드에 복사됐죠? 아까 우리 어떻게 했었죠? 복사한 콘텐츠는 바로 이 코드를 복사한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메모장에서 새로운 문서를 만드셔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새 폴더를 만들게요. 폴더를 넣어서 폴더치를 넣는 거기 때문에 새 폴더, 리코더, 운지표 넣겠습니다. 리코더 운지표를 넣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index.html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 저장.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넬리파이로 가셔서 아까 우리가 업로드한 곳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넬리파이 메인 화면에서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나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여기 넬리파이 왼쪽에 버튼 누르시면은 언제든지 첫 화면인 우리 내 프로젝트와
드래그 들어오는 곳으로 가실 수 있어요. 간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었죠? 리코더 운지표를 쭉 끌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업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업로드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눌러 보실게요. 리코더 운지표 보기 안 나와요. 연습곡 듣기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줄 다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코든창으로 돌아가 봅시다. 코든창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이 코드 음집표가 안 나오는 상황을 보여주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제미나이를 닥달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초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저도 그렇지만 코드를 보면서 분석할 수 있으면 좋고 사실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이 코드를 통째로 통째로 파일로 넣어서 이걸 넣었는데 이렇게 나왔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해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자, 리코더 운지표로 가셔서 인덱스 HTML 문서까지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넷 리파이에 배포했더니 아까 미나이에서 아까는 보이던 리코더 문지표 파일과 인사, 음악, 음원이 연결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복사하셨다면 남는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것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우리 반 칭찬 기록기 무작정 따라하기 3번에 가시면 우리 반 칭찬 기록기 배포가 있어요. 이 배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앱스 스크립트 사용자 만들었다는 창이 뜨는데요. 자, 아까 선생님 제가 보여드렸던 창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한 다음에 저장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 사이에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가 다시 되었습니다. 자, 내장하는 코드로 다시 수정을 해줬다고 했어요. 이전 답변 오해가 있다고 얘가 설명을 하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를 복사해서 문지표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메모장에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문지표의 내용 싹 지운 다음에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대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미를 가셔서 물론 여기 프로덕션 디플로이스라고 되어 있죠. 자, 새로운 체인지에 있는 폴더를 그대로 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퍼블리시 됐다고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림이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제가 이 과정을 선생님들과 함께 경험한 이유는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 처음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미나이를 쓰는 것과 이제 상통하는 면이 이미지를 만들 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바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넣는 것이 효율적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권해드린 방법을 안 되는 부분을 캡처하시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콘솔 버튼을 누르면 어떤 오류가 나오는지 기록이 남거든요. 이 부분을 복사해 주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자, F12를 누르면 이렇게 콘솔 창이 나오는데 여기 잘 안 보실 수도 있겠어서 엘리먼트 말고 콘솔 창에서 어떤 오류가 나왔는데 이걸 복사해 주면 제미나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하셔서 이 코드 운지표까지 완성하신 훌륭하신 선생님들 계시죠? 한 분이라도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도 지금 따라와 주시고 있으려고 믿고, 무작정 따라하기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3번에서는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시트와 연동되는 칭찬 기록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칭찬 기록기 배포라고 되어 있는 이 화면에서 학생들 명단을 누르고 칭찬을 해주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선생님들한테도 공개했는데 이 원본 시트라는 곳에 죄송해요. 원본 시트 위에 링크를 누르셔야 됩니다. 원본 시트라는 곳에 학생 기록에 칭찬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누가 기록이 생기는 칭찬 기록창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원본 프롬프트를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꼬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사본 만들기 링크를 통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지금 계정을 여러 개 쓰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한 계정만 있는 브라우저 사용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왜냐하면 앱을 배포할 때 좀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사본 만들기 링크를 하신 다음에 사본 만들기를 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한 거라는 의미가 담겨야 되니까 목록을 바꿔볼게요. 뭐 저는 김상현, 김상욱, 뭐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창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 기록에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죠. 학생 명단과 학생 기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공유해서 제한됨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할게요. 왜냐면은 이것을 어디서든 누가 어느 웹사이트에서 칭찬 기록을 하든지 간에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편집자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료 누르고 나서 여기 누르시면 주소가 나오죠. 주소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뒤에서부터 D 뒤에서부터 에디트 뒤까지 슬래시와 슬래시가 있는 이 창까지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아이디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 주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소를 복사해 놓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지금은 이 창을 닫지 않고 잠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만들 칭찬 기록장 프롬프트가 있어요. 자, 칭찬 기록장 프롬프트가 있는데 편집을 누르시고 죄송해요. 열기를 누르시고 쭉 드래그 하는데 드래그 하다가 잠깐만 연동할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이디 이 부분 보이시죠? 굵기로 된 거. 이거는 저의 원본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보시면 docs.google.spreadsheet 다음에 D가 있어요. D 슬래시 다음부터가 주소입니다. D 슬래시 다음부터 에디트 전까지. 네,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D 슬래시 다음부터 에디트 전까지 복잡하게 약간 비트코인 코드처럼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제미나이 패들렛에서 보시는 이 주소를 굵은 글씨 부분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복사해서 메모장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에 쭉 복사하시면요. 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가 부분이 있죠. 이 아이디 부분을 지우시고요. 지우시고, 네, 지우시고, 칭찬 기록장, 아까 선생님들께서 사본 만드셨던 거, 진짜 김사연, 김상욱을 바꿨던 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 부분,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D부터 여기까지를 복사하신 다음에 아까 코드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는 뭐뭐야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 슬래시가 잘못 복사돼서 지우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복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 이제 복사해서 새로운 캔버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에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 저는 지금 이거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8분 안에 끝날 수 있나요? 하고 의구심이 되는 선생님들께서는 뒤로 쭉 내리시면 제가 그 칭찬 기록장 코드.js랑 인덱스 HTML 넣었는데 이따 이걸 보고 따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랑 천천히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 되는 사이에 좀 밑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아까 만드신 제가 아까 사본 만드셔서 이제 주소를 복사한 이 사이트 있죠.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스 스크립트 선택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학생 변호와 목록이 있는 창이 있어요.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스 스크립트 눌러볼게요. 우리 혹시 써보신 분도 계시겠죠? 앱스 스크립트. 자, 눌러보시면요. 프로젝트 생성 중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제목 없는 프로젝트 이름 한번 써볼까요? GG 동물리 로켓 배송 이렇게 써보게 됐습니다. 네, 프로젝트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코드 JS가 이미 있죠? 코드 JS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HTML 문서도 만들어야 돼요. 잠시 후에 재미나이가 완성되면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나이한테 요구를 이렇게 하셨다면 저와 비슷하게 코드.js와 index.html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index.code.js를 먼저 눌러보시겠어요? 자, 그럼 아이디가 아까 제가 복사한 것과 지정돼서 나옵니다. 이 내용을 컨트롤 A를 누르셔서 자, 여기 중요한 거. 선생님도 혹시 코드.js랑 index.html 분명히 분리해 나오셨나요? 한 분만. 감사합니다. 자, 코드.js가 나오셨다면 이제 여기서 전체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체 복사하시고 여기 아까 로켓 배송 앱스 스크립트 창 있었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만든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간 거였어요. 여기서 복사할게요. 복사. 그리고 나서 확인해 주세요. 요 아이디, 요 위에 있는 시트 아이디, 시트 아이디가 내가 아까 복사한 시트 아이디가 맞는지 아이디지 뭐 끝에 6 다시 L로 끝나고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인덱스 HTML 프론트엔드 한번 넣어볼게요. 눌러볼게요. 학생을 선택해 주셨는데 홍길동 김철수 자기 이름을 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프론트엔드 앱스 스크립트와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일단은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 미리 보기가 아니라 코드를 누르셔도 되고요. 공유해서 콘텐츠 복사를 누르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HTML 문서, index.html 문서에서 위에 이렇게 되어 시작한 HTML 문서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전체 복사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파일에서 앱스 스크립트 파일에 더하기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인덱스를 누르시는데 HTML 문서이기 때문에 HTML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I를 대문자로 하셔야 돼요. 인덱스. 인덱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파일을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면 여기도 인덱스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인덱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A 붙여넣기 하시겠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선생님들? 네, 되셨다면 배포를 누르시고요. 여기서부터 약간 창들이 많이 뜨는데 배포 누르시고요. 혹시 여기서 기다려야 되면 말씀 주시겠어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새 배포 누르시고 유형에서 웹앱 설명에서 칭찬 기록장 V1이라고 할게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버전 1로 하고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모든 사용자라고 할게요. 위에는 나, 아래는 모든 사용자.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겠죠. 네, 배포를 누르면요. 액세스 승인이라고 나오는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랑 다른 창이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른 창이 나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이대로 먼저 진행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Continue. 네, 저는 바로 나왔는데 어떤 계정에서는 지금 배포를 하실 때 밑에 이제
위험을 감수할 거라는 창이 나오기도 해요. 제가 이 계정에서 왜 안 나오는지 약간 당황스러운데, 자, 먼저 일단 저는 이렇게 배포 나왔는데, 혹시 선생님도 여기 배포 창까지 나오셨나요? 마키신 선생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우정 선생님, 네, 잠시만요. 제가 이 계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빈스를 시트에서 배포를 눌렀을 때 원래 어떤 창이 나오냐면, 2분 남겨둔 시점인데 거의 다 끝날 때인데, 마음이 초조합니다. 자, 배포, 새 배포 누르시고,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른 계정으로 한번 예를 보여드리는 걸 어떤 창이 나왔을 것 같은지 짐작이 돼서, 웹앱, 자, 배포 했을 때,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자, 원래 이 창이 지금 제가 아까 한 번 더 승인을 받은 창이라 그러는데 이쪽 창이 나왔으면 오른쪽 아래에 이 위험을 감수할 거냐는 창이 나와요. 그 창을 눌러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네,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대화 끝나고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포가 되었어요. 이 URL 한번 볼게요. URL을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목록을 불러올 때 아까 김상현, 김사욱이 나오고 선생님들 이름도 나오시면 선생님 입력한 게 1차적으로 일단은 잘 불러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업 태도 우수. 저는 뭐 다 잘하니까. 네, 오늘 연수 1분 마치고 얼추 끝날 것 같아요. 제발. 구글시트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이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학생 기록 가셔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걸 확인하셨다면 성공입니다. 혹시 또 마찬가지로 한 분이라도 성공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마음이 초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시간 정도 이제 앱스 스크립트까지 하는 연동을 하는 바이브 코딩을 해보았어요. 다음 이제 바이브 코딩에서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심화시켜서 이제 실질적으로 근사한 앱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활동이 조금 어려우셨다면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 쇼에 복제를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슬라이드 쇼를 복제하신 다음에 잠시만요. 아, 모두 비활성을 했네요. 복제하신 다음에 노트로 사용하시면서 보실 수 있다면 제가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과정을 이제 연수가 일단 1차적으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되고요. 저 5분만 조금 더 후속 설명을 드리면서 연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무작정 따라하기 3번까지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나름의 코드를 만드셨을 텐데요. 혹시 완성되신 분들은 앱스 스크립트 주소를 여기에 올려주셔도 제가 되게 산출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정을 살펴보기를 보시면 이 칭찬 기록장을 만들 때 제가 한 번에 이런 코드를 완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순서대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바꿔갔는지 순서대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이걸 읽어보시면은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유튜브 강좌 제가 이제 좀 제가 추천드려도 되나 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강좌는 오늘 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자, 자, 네. 여기 창에 붙여드릴게요. 네. 이 창은 이제 이 강의가 제가 알기로는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 강좌는요, 이 오빠도 엑셀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게 지금 소개한 내용은 살짝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보시면서, 제 패들렛 보시면서, 또 저한테 또 혹시 제 메일 주소 안 적어놨는데, 저한테 연수자를 적어놓을게요. 자, 메일로 혹시 문의 남겨주시면은 제가 메일 수시로 확인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팀 다한다는 좀 설명을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사실 다음 연수가 있면 저희 이제 김민호 선생님이랑 또 이원근 선생님께서 엄청난 실력자시기 때문에 잘 만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3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바이브 코딩에서 이제 재미나의 러버블이 있는데 러버블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시고 토큰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러버블을 이용해서 요, 요
프롬프트 한번 복사해서 한번 써보시기 추천드려요. 그러면 아, 러버블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러버블은 이런 느낌이구나. 자, 그리고 간단한 바이브 코딩 사례는 사실 불필요한데 제가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는지 한번 써보았어요. 되게 사소한 건데요. 저희 반에 급식 줄 서는 순서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가 불공평하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규칙 정하는 앱을 만들어서 비교해서 보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한 달 동안 있을 때 얘네들은 9등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대안들은 로테이션을 해서 다 같이 1등을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것들을 하는 아주 조잡한 앱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선생님들 저도 이제 처음부터 코딩을 좀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었는데 예전부터 이제 저희 지역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했었어요. 물론 이제 대전의 생활이라는 훌륭한 지역화 교과서가 있는데 이제 시대가 웹으로 오면서 웹 지역화 교과서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대전탐험대라는 이제 코딩을 하였는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로켓 배송 3탄까지 만약에 들으신다면 이거보다 훌륭한 앱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학교에 이제 장소 기반으로 해서 대전에 있는 인근 지역화, 우리 꿀잼 도시 대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툴인데요. 커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홍보해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건 대전 외에 선생님들께는 큰 의미가 없고 초등 선생님께도 큰 의미가 없는데 이걸 보시고 저랑 실제로 아는 사이이자 거제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거제 탐험대를 만들어도 되냐고 응용자 하시길래 저는 이제 물론 만들어도 된다. 이게 뭐 내가 특허를 낸 것도 아니고 만들어도 된다라고 했더니 또 러버블을 이용해서 이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250 토큰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유료로 했는데 거의 유사하죠. 근데 방법이 어떻게 만들었냐? 나 오늘 연수하는데 이거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 사이트 URL 좀 여기다 써드릴게요. 대전타운대 첫 말을 제가 아까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연수 원고에서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써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주소를 주고 이 웹페이지를 거제 버전으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시작하면 시작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수정하고 바꾸고 이것과 다른데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고 또 거제 탐험대를 보시고 나서 다른 지역의 선생님께서 또 거제 탐험대를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이런 연수에 좀 선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저도 이제 좀 뿌듯했던 게 선생님들께서 잘 쓰고 계시다고 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선생님들께 가면서 우리가 이제 교사들 자발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다면 좀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역화는 3, 4학년 교육과는 전 좀 잘못됐다고 그래서 좀 주제넘은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 챌린지 메이커는요. 이제 저희 이제 세이온 더 비트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해서 한글 연습에서 이런 것들을 패턴 적용하면 이제 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 이렇게 해서 챌린지가 진행되도록 하였는데 이것도 누구나 쓰실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 둘 다 커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문장은 이것도 say on word 챌린지라고 알아? 이런 식으로 커서한테 물어보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클래스 코인이라고 해서 학급 경영 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 가족의 도움을 좀 받아서 만든 거라 바이브 코딩의 영역만으로 만들기 어려운데 지금은 이미 저보다 출중하신 선생님들은 이런 것도 바이브 코딩만 만드시기도 하세요. 제가 오늘 첫 시작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드렸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들 이렇게 첫 시작을 기초부터 시작해 주신 거 너무 이제 저는 환영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배움이라는 게 좀 이거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초조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배워가면서 내가 뭔가 나한테 쓸모 있는 거 하나라도 만든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진행되는 응용 연수, 심화 연수까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패들렛 한 번 더 주이즈 로켓 0512고요. 얼마든지 복사하셔도 되니까 복사해서 한번 써보시고 그 대신 이제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나 하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들렛 관련해서 이거 했는데 이렇게 안 나왔어요.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기에 있는 메일이나 이런 주소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GH 로켓 배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가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